미국의 CIA 국장이 지금 윌리엄 번스라는 사람인데 러시아가 전술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가볍게 보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에서 지금 돈바스에서도 러시아가 이 패퇴하게 되면 핵에 당연히 관심이 가게 될 거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또 지고 자포자기하게 되면 우리 중 누구도 잠재적인 전술핵이나 저위력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따른 러시아의 위협을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같은 우려를 뒷받침할 만한 실질적인 증거는 아직 안 나오지만 러시아가 지금 2,000개의 전술 저위력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푸틴의 측근으로 대통령 총리까지 했던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이 사람은 푸틴 여당의 또 다당 대표도 하고 있죠. 스웨덴과 핀란드가 최근에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죠.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후닥닥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나라들이 가입하게 되면 서북부의 국경에 나토가 포위하게 되는 양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이 서북부 국경 쪽에 나토가 지금 맞붙게 되고 나토와 러시아의 병력 차이도 이제 거의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그럴 때는 발트해에 핵무기를 배치하겠다. 요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가 결국 우크라이나에서 자기가 원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우리가 그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엊그제 이제 한국의 나토 군사위원장이 로버 바우어라는 사람이 한국에 왔다 갔는데 유럽이 한 세기 전 파멸과 다시 마주하고 있다. 그러니까 1, 2차 세계대전에 지금 직면하고 있다. 세계 안보는 어마어마한 압력에 직면해 있고 유럽은 지난 세기에 겪었던 파멸을 다시 마주하고 있다라는 이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네덜란드 해군 제독인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네덜란드 합참 의장을 지내고 작년부터 나토 군사위원회를 이끌어 왔는데 개전 51차인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전 휴전보다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고 자, 그래서 돈바스 지역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도 우발적으로 지금 싸움이 계속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좀 지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싸움이 우발적으로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폭 원조를 해서 지금 여태까지 제공하지 않던 155mm 곡사포 18개. 자, 곡사포라는 거는 이렇게 언덕이 있고 건물이 있고 할 때도 그걸 넘어서서 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는 대형 폭탄이죠. 반면에 이제 직사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직선으로 낮은 거리에서 쭉 가는 거고요. 이 탱크포도 직사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격포는 가까운 거리로 이제 이 담벼락 등을 넘어서 포를 쏠 수 있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미국이 뭐 수송 헬기도 주고 이 닌자 드론도 주고 이러는데 문제는 결정적인 부분을 주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슬로바키아가 S-300이라는 지금 자체의 대공 미사일 방어망을 전부 기차에 실어서 보내고 있어요. 미국은 이제 그 대신 슬로바키아에 페이트리엇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기차로 수송하고 있는데 무기 수송 트럭을 다 공격하겠다는데 트럭보다 더 공격하기 좋은 기차를 공격을 안 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이것들이 말뿐이고 실제로 뭔가가 러시아 내부에도 심각한 고장이 나 있고 그 수송 트럭을 공격했을 때 벌어질 대가에 대해서 러시아가 지금 겁을 먹고 있다 이래 봐야 됩니다. 자, 러시아의 전함 이제 순양함입니다. 현대는 전함을 만들지 않죠. 2차 대전 때 전함이 비스마르크호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비효율적인가를 알고 배를 크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만드는 배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순양함입니다. 그래서 모스크바함 이건 좀 오래되긴 했지만은 길이가 한 188m 굉장히 길지요. 200m에 가까운 길이.
그리고 이 톤수가 11,500톤 정도 나가고 성조원이 한 500명 정도 돼 있고 불칸이라는 미사일을 10발을 발사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함포를 가지고 있는 현대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순양함이다. 그래서 푸틴도 이 배에 여러 차례 왔던 걸로 보입니다. 일종의 흑해에서 가장 큰 전함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요. 자, 그럼 모스크바호가 여기가 지금 헤르손입니다. 헤르손. 여기가 미콜라이우고요. 그래서 이 헤르손 근처에서 지금 드론에 포착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크라이나의 지대함 포대에서 발사를 했습니다. 이 배가 돌아다니니까. 그런데 두 개의 그 우크라이나 넵툰이라고 부르는 지대함 크루즈 미사일이 모스크바함을 피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배가 세바스토폴이라는 유명한 2차 대전 때의 격전지죠. 이 세바스토폴로 가서 정박하려고 가다가 폭풍에 휘말려서 러시아 측은 침몰했다고. 그래서 러시아가 침몰했다고 하는 바람에 실제 침몰한 걸로 지금 거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화재가 났고 폭풍에 휘말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자기들이 미사일로 때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불이 난 장면이요. 자, 이게 실제로 이 배가 불이 난 장면입니다. 굉장히 큰 화재가 났지요. 보통 배에 이제 포도 싣고 있고 포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렇게 큰 화재가 발생하면 배가 침몰하게 돼 있죠. 폭발해서요. 자, 어제 그 발틱 3국 그리고 이제 폴란드 대통령, 발틱 3국 대통령과 폴란드 대통령이 기차를 타고 키우를 갔습니다. 자, 발틱 3국은 러시아와 붙어 있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과거 러시아가 강제 병합시켜서 자기 공화국으로 했죠. 그리고 2차 대전 때 나라가 독일, 소련한테 반 찢어졌던 폴란드. 이렇게 네 나라의 대통령이 기차를 타고 키우를 방문했습니다. 요즘 다 기차가 이제 이 키우까지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독일 대통령이 갈라 했는데 젤렌스키하고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너 오지 마. 이 사람이 외무부 장관을 할 때 메르켈 밑에서 러시아하고 관계를 굉장히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또 두 번째 이 러시아 가스관 라인을 갖다가 개설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최근에 이 독일 대통령은 굉장히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이 우크라이나는 당신은 그때는 그렇게 러시아하고 붙어가지고 우리 이 메르켈하고 함께 나토, EU 가입을 막더니 이제 와가지고 마치 뭐 러시아를 비판하는 척해 하고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마크롱이라는 자가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인종학살, 제노사이드라는 표현은 러시아를 자극함으로 좋지 않다. 그렇게 하면서 더 나아가가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같은 언어, 인종, 민족적 그런 이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해서 지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자, 젤렌스키는 독일을 콕 집어서 다른 나라의 피로 돈을 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마리우폴에 대해 뭐 말이 많은데요. 결론적으로 제 말이 맞았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1026명을 포로로 잡았다는데 그렇게 많이 잡힐 포로가 없어요. 많이 죽고 또 일부는 탈출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36 해병 여단을 다 합쳐야 수백 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더 견딜 수가 없죠. 해변에서 포를 쏘고 진격을 해오니까 그러니까 아주 연대가 있는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일부는. 근데 다른 쪽으로 간 사람들이 또 좀 잡혔대요. 한 군데로 가면 집중 공격을 받을 거니까 나눠서 포위망을 탈출하다가 한 주력팀은 들어갔고 합류했고 한 주력팀은 잡혀서 포로가 되고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우폴에는 지금 아주 연대가 있는 이쪽에 한 팀이 남아있고 그 병력이 얼마냐고 묻는 사람이 많은데요. 제가 봤을 때 한 2,500명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가 지금 이 남쪽에서 마리우폴 옆에서 공격을 하고 이 위로 자, 하리코프 옆에서 이줌을 통해서 이쪽으로 공격을 하고 또 여기에 자기들이까지는 점령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세 개 방면에서 공격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리키우나
이 슬라빈스크나 이런 도시들에 계속 포격을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사일도 쏘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비가 많이 와가 이쪽 지역이 여기가 산악이고 요 옆에는 평야입니다. 진격을 해야 될 평야가 지금 동부의 돈바스 격전은 평야에서 벌어지게 돼 있는데 엉망진창이 돼버려서 러시아군이 진격을 하면 탱크가 다 진흙탕에 잠기게 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저지는 이 비가 오면 거의 습지가 돼가 늪처럼 돼버려요. 거기를 탱크가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공격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근처가 다 습지라는 진흙탕이에요. 황토, 진흙탕. 자,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게 이제 비가 정리되고 땅이 좀 말라야 공격이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공격을 할 거로 봤는데 비 때문에 공격이 불가능하고 내주에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브랜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